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입지 조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짧지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제 상권 분석이라는 건 전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체 분석을 뭘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입시 조건 분석은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 점포 하나하나 뭐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만 봐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리는 상권 분석 전체 분석은 아마 전문가 수준이 돼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만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 그것만은 기억을 꼭 좀 하세요. 네. 자, 이제 상권 분석이란 전체를 분석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찾을 때는 먼저 상가 투자를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바로 요 전체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 분석의 핵심은 뭔가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이 두 가지는 첫째는 지형 지세가 땅의 높낮이, 땅의 세력 요게 상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되고 안 되고 전체가 되고 안 되고를 지형 지세가 좌지우지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상권은 형성이 됐지만 상권이 매우 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에 작게 형성된 상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권력이라고 그러는데 상권의 힘, 요 상권력에 의해서 시 애과학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포끼리만 경쟁이 붙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내 점포와 상대방 점포가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만 이렇게 작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먼저 아까 전체가 죽으면 나도 죽기 때문에 전체가 죽는 수가 나옵니다. 그게 시애과학에서 신도시에서 또는 시애과학에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서울 지역 큰 도시에 상권으로 흡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죽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신도시가 상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 상권력을 파악하는 이유는 상권끼리 경쟁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도시가 뭐 어디에 신도시가 생긴다. 아, 살기는 좋습니다, 분명히. 아까 맥락이 있었죠. 주택지와 상업지의 차이가 있다. 살기 좋으면 아, 여기는 상권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로 빠질 것인가? 그 핵심은 젊은 친구들, 특히 젊은 여성이 쇼핑을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요것만 보셔도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아, 여기는 가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자, 지형지세가 좌우를 한다는 게 이겁니다. 자, 어디든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곳,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밀어버린 신도시나 대단지 아파트 단지 말고요.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도로가 있고요. 높낮이가 있어요. 땅 모양새가. 자, 그 중에 제일 낮은 곳에 도로가 있고 요 도로를 끼고 사람들이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 낮게 내려오는데요. 어디에 상권이 형성되냐면 도로를 끼고 있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요 지형 중에 제일 낮은 곳에 상권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높은 곳, 경사진 곳, 또는 뭐 평평한 곳 이런 데는 피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참 가다 보면 여기에 상권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지 세대가 많으면 상권이 좀 더 크게 점포들이 좀 많이 장사가 되고요. 이 배우지가 짧으면 작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일반 도로변은 점포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도시든 끝에서 끝에까지 전부 점포들이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전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권으로 취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도로변은 상권이 아닌 그냥 C급지입니다. 자, 모든 서적을 보시면 도로변이 좋다. 예, 요즘은 이제 전부 마이카 시대고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차로 온다. 아닙니다. 그건 대형점에 관련된 것이지 이 중소형 점포는 걸어서 온다는 걸 항상 그 대명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인 데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데서 어설프게 하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나아가서 아예 이야기를 드린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은 이렇게 모인 데 가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경쟁점이 모인 곳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것은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돼가지고 소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오히려 이거 선택할 여지가 많은 곳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더라. 그게 뭐일까요? 예, 백화점 뭐 때문에 가세요? 예, 식품도 있고 의류도 있고 의류를 많이 보고 가죠, 되게. 그죠? 자, 이 여성 의류 같은 거 이걸 산매품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은 자, 그러니까 의류 매장거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백화점 말고도.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리 끌려와요.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그러니까 의류는 여성 의류는 이런 데 없다고 남들이 없으니까 독점하겠다는 식으로 창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몇 개가 모여 있을 때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포츠용품점 중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신라가 지 혼자 애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거 보셨어요? 나이키가 있으면 옆에 아디다스가 있고요. 신라가 있습니다. 예, 먼저 독점하기 전에 이 사람들 딴 데로 가버려요. 서로 비교할 게 있어야 먼 데서도 거기 가면 있다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 붙겠죠. 자, 이렇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음식업, 전문 음식업. 자, 이 음식점은 말 그대로 모인데 그래서 먹자골목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도로변에서도 독자적으로 음식점 됩니다.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예요. 일단 모인 데서 하는데 모인 데서 안 하고 독자적으로 하려면 대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예요. 근데 이런 것이 헷갈리죠. 의외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대형점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차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돼요. 근데 여기에 중소형 점포 30평대 미만 이런 걸 이런 데서 독자적으로 하면 100% 무너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달을 해버리면 되죠. 치킨 배달, 돈가스 배달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길가에 해도 됩니다. 자, 여기가 C급지라고 그랬어요. C급지는 뭐가 주로 있을까요? 카센터, 공작기계, 가구점 이러한 것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찍 문 닫으니까 얘가 어두침침해요. 골목 그 도로변이. 그런 데는 장사가 안 된다. 특히 이제 이런 거 배달하는 건 되죠. 대형점 되고요. 요거 뺀 나머지는 모인 데서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데 이제 모인 데 구태에 안 가도 되는 게 있습니다. 경쟁점이 오히려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템에 따라서는 창업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조건 경쟁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요거 반대, 선매품의 반대, 생필품.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성들이 백화점을 갈 때는 자기 옷 사러 댁에 가지 남편이나 자식 옷 사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5분도 안 걸려서 뚝딱 하면 사지요. 자기 옷 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지. 그죠? 이제 남성 옷은 생필품이에요, 아직은. 치수 맞고 색깔 맞으면 입잖아요. 자, 이제 이러한 생필품 또는 슈퍼 같은 거, 미니 슈퍼. 이러한 것들은 모여 있으면 그게 시너지 효과 발휘해요? 전혀 오히려 경쟁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기에 독점적으로 하면 됩니다. 500세대가 독점이 되면 가능합니다. 자, 또 소규모 서비스, 학원, 피아노 미술 속셈은 500세대면 되고요. 미용실 500세대면 가능합니다. 근데
PC방이나 보수하고는 틀려요. PC방이나 보수하고는 1500세대는 독점이 돼야 됩니다. 자, 독점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게 독점이에요 하고 하기에는 그러면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여기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수학원 학원 중에 보수하고 피아노 미술 속셈이 이렇게 500세대면 되고 보수학원은 1500세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아용품하고 아동복이 틀립니다. 아동복은 조금 고전을 해요. 왜 고전하는가? 유아용품에 비해서. 유아용품은 소비자가 한 분이에요. 엄마만 꼬드기면 끝나요. 애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아동복은 애들이 10살이 넘어가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요. 둘을 꼬드겨야 돼. 근데 하나 꼬드겨 놓으면 하나가 삐뚤어지고요. 그래서 아동복이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수하고는 애들이 머리가 컸기 때문에 애들이 피아노 미술 속셈은 되게 유치부 애들이고 근데 이제 애들이 크기 때문에 학원도 자기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아닌 말로 여학생이 이쁘다 그러면 애들이 우르르 가버리고 좀 멀더라도 남학생들은 그러고 보면 이 학원이 500세대 가지고는 유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세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 길가에 이러한 아이템들 대형점 음식점 되고 배달업 되고 그다음에 생필품 슈퍼 같은 거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 보습학원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전문 음식업이나 의류점은 이런 데서 하면 100% 안 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500세대라고 그러는데 500세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갈 때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요. 500세대 이상에서 하라. 자, 500세대가 되어야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생필품하고 소규모 서비스. 그러니까 500세대면은 2층에 보면은 피아노 미술 속셈 학원이 있고요. 1층에 분식점이나 슈퍼 조그만 거나 뭐 이런 거 치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건 팁인데요. 단지 내 상가를 볼 때 500세대면 되는데 그러면 1000세대 이상이 되면 더 좋겠죠. 막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면 좋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아니올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1000세대 이상이 되면 허수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을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요. 2개, 2000세대 3개, 3000세대 4개, 5개. 아주 예외적으로 지극히 일부가 3000세대로도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어쩌다 하나씩 있고요. 대부분은 몇 개씩을 상가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막 잘라가지고 요거는 몇백 세대는 이리 가고 그렇지 않고요.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낮은 쪽에 있는 상가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은 쪽에 대개 아파트 재개발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조금 언덕배기 위에 재개발이 되지요. 낮은 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생활 편의시설, 재래시장, 대형 슈퍼 또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전부 낮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선이 동선이 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쪽 상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쪽 나머지는 전부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단지 내 상가 투자를 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요건 반드시 낮은 쪽만 염두에 두시면 허수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나쁜 게 아니고 중개업소가 대개 뭐 여기 3000세니까 단지 내 상가 이거 투자하세요. 창업하시면 돈 법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형지세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 낮은 쪽에 장사가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권역은 제가 구체 설명 안 드리고요. 이 상권역이 작아서 죽은 경우가 상권끼리 경쟁이 붙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안산의 고잔지구가 그랬고요. 중앙역 상권, 한대역 상권이 이게 서로 경쟁이 붙어서 한대역 상권이 죽고 중앙역 상권은 그러면 좋아질 것인가? 그건 너무 상가가 많기 때문에 별 볼일 없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상권이 먼저 죽어요. 이제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구리의 토평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신도시는 상권력이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분당에 뭐 서현, 미급, 야탑, 정자, 순회가 서로 상권의 힘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요. 갈라진다는 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서로가 하향으로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하향이에요. 하향이란 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찢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 이해하셨나?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끝낼게요. 자, 여기 목동에 모 아파트 단지에 1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조금 가면은 오목교역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1층 상가 분양을 했습니다. 1층 상가 분양했고 지금 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즉에 예측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동에 상동지구 가지 마세요 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요. 욕 많이 얻어먹었고, 어디 아까 말한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다 욕 얻어먹었고, 동탄도 가지 마세요 했다가 욕 얻어먹고요. 욕합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그건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건데,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쇼핑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여기 단지 내 상가 이용해요? 아까 어떤 것은 모인대로 간다고 했죠. 바로 어디로 갈까요? 현대백화점으로. 그 다음에 먹으려면, 가족 단위로 먹으려면 어디로 가요? 오목교역 뒤쪽에 먹자. 아니면 대형점, 드문드문 있는 대형점으로 빠져버리죠. 그럼 여기 남는 건 뭐예요? 뭐가 되냐면 생필품하고 소규모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생필품 미니슈퍼나 분식점 하려고 여기가 월세가 300대 이상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평을 받는다면 이건 분양평수가 20평이고요. 실평수는 10평대입니다. 요거 할 때 보통 7억 가까이 갔습니다. 7억에서 8억. 자, 이 상가를 투자하신 분들은 최소 연 6, 7% 이상 임대 소득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려고 연 6, 7% 4,800 가까이 되죠. 월세 400. 그럼 보증금 일부 빼면 350. 그러니까 보증금 어쨌든 됐든 뭐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300, 350을 주고 여기 가서 분식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월세가 비싸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금융, 은행이나 한두 개 됩니다. 그렇지 나머지는 별 볼일 없어요. 이런 데는 투자 가치가 없죠. 창업자도 이거 창업하는 순간 아웃이고요. 바로 이렇게 소비 심리,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창업 방법을 이걸 염두에 두시면 모든 것이 이게 뚫려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권 전체 분석에 유동 인구를 또 조사는 하셔야 되는데, 예, 상권에 여기 가까운데 신촌은 어떻다? 젊은 애들 먹고 마시고 노는 데예요. 자, 근데 똑같이 젊은 애들이 모인데도 성신여대 상권은 또 틀립니다. 성신여대는 그게 쇼핑이 주된 상권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오히려 안 돼요, 잘못하면. 이 유동인구 특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요 특성 분석은 필요하지만 유동인구가 요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곳 제외를 해야 되는데 흘러가는 곳이 바로 경사진 곳.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피해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보도폭이 2.5m 이내로 좁은 곳 피하시고요. 예, 이쪽에 2명이 가고 저쪽에 1명만 와도 부딪히니까 짜증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죠. 또 점포 전면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시야에서 비껴요. 저게 1년 전에 있었는데도 내가 몰라요. 그런 일이 주택가 버스 정류장 앞에 주택가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주 통로 입구에 있는 빵집, 베이커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곳. 목적이 있다는 건 뭐 오로지 출퇴근 길목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데는 피해 주셔야 돼요. 흘러가는 곳. 자, 흘러가는 곳. 근데 흘러가는 거 무조건 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템 말 그대로 흘러가니까
충동 구매를 일으키면 돼요. 저가 전략을 편다든가 아니면 유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불을 피워가지고 끄집어 온다든가 이러한 아이템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이게 승부가 되는 게 아니고 저가 전략 또는 유인하는 전략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상권 전체가 살아있는 데서 내점포 자리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먼저 입지는 과연 좋은지 입지 분석을 해야 돼. A, B, C급지. 이건 상권 단절 요인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선 조사까지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설명 생략하고요. 한눈에 파악하는 법을 이따가 맨 마지막에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파악. 자, 이제 차례를 보시면 입지 분석은 입지 조건 분석은 입지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점포 조건을 분석해야 된다. 뭐 구조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보증금, 월세, 권리금 과연 합리적인지 유난히 비싼 건 피하셔야죠. 보증금, 월세가. 근데 실제로 요즘 보증금,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부동산이 자 이제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안 됐지만 다행히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천천히 가야 돼요. 연착륙을 하면은 이 상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가 떨어지면은 조금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유난히 비싼 것만 피하시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도 보고 그것도 합리적이다 했을 땐 그다음 단계가 이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금하고 권리분은 틀려요. 권리금은 거기에 시설비, 입지에 따른 거 A급지면 그만큼 권리금이 더 형성이 되고요. 이 권리 분석은 뭐냐면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또는 뭐 저당이 너무 잡혔는데 재개발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이템 가지고 상권도 알고 전체 알고 내 점포 자리가 A급지냐 B급지냐 알고 그러면 사업성이 그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계약을 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것도 얼마든지 언제든 알고 계셔야 되지만 요 입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한눈에 파악하는 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처럼 생겼죠. 자, 업종 분포도를 보고 요 자리가 자 여기가 베이커리가 있고요, 아이스크림점이 있고 커피숍 뭐 또는 18K 전문점, 여성 의류가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자,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여기가 A급일까요, B급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패스트푸드와 선매품을 이야기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선매품 이게 있으면은 A급지. 자, A급지 2층에서 커피와 호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건 주택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택가 상권의 전체 80~90% 이상 되는데요. 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거기까지는 깊게 설명 못하고 요거 일단 주택가다 그랬을 때 요 A급지 2층에 호프 됩니다. 예, 여기 1층에 오는 주된 고객이 젊은 여성이 좀 와요. 그나마도. 그러면 여기 2층에서 호프가 그나마 되지요. 근데 그때도 병의원이나 또 각종 수련원, 연구회 또는 뭐 동창회 사무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또 단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전체 업종 구성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뜻인데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주택가에서는 이게 있으면은 A급지고 이게 거기서 된구나. 자, 전문 음식 칼국수, 추어탕, 뭐 고깃집이 있어요. 그럼 B급지겠죠. 전문 음식업은 B급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야기 드리면 이 패스트푸드나 선매품은 A급지에서 하시라는 뜻이고 전문 음식으로 한다면 B급지에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요 B급지 2층에서 호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예, 여기에 맨 가족 단위 아니면 30, 40대 남녀예요. 40대 이상 남자들은 후반만 돼도요, 30대 후반만 돼도 2층이나 지하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요. 그다음에 카센터 공작기가 있으면 C급지고 당연히 안 되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거 이해되세요? 이제 이게 바로 점포를 구할 때 전체를 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형지세, 그다음에 상권역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내에서 이제 점포 자리는 A급지냐 B급지냐 C급지냐 업종 분포도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나머지 몇 가지 항목은 아마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